안녕하세요. 역사를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르네상스 이야기 5번째 시간으로요. 지난 시간 동안은 르네상스를 만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된 곳.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피렌체, 로마 등이 있겠죠. 왜 시작이 르네상스가 꼭 그곳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네상스가 도시 국가에서 시작됐지만 그 이전에 왜 이탈리아였는가? 첫 번째는 구체제의 본거지. 우리가 구시대의 부패의 근거라고 하는 로마 교황청. 로마 교황청이 바로 옆에 존재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눈에 부패와 결점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왔다는 것이죠. 둘째는 교육으로 변형한 베네치아나 제노바 외에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은 로마 교황청의 재정 업무를 도금 맡아서 경제 발전의 토대가 이루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어떤 경제적인 자본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민자치로 기치로 내건 코무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주민자치 공동체가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이 사실 이탈리아라는 곳이 르네상스를 발현하기에 좋은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베네치아와 피렌체가 코무네의 독립정신이 가장 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탈리아에서만 도시국가들이 생겨났고, 도시국가는 곧 둔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도시국가는 중세처럼 토지를 가진 영주들이 권력을 가진 것과 달리 토지는 없지만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곳이었습니다. 도시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소유하는 땅의 넓이나 먼 옛날의 혈통을 따지는 그거 대신에 풍부한 재능과 강한 기력만 있다면 그 인간을 씀씀이에 평가하는 기준점이 되어서 정말 현대에서 인간을 평가하고 재능을 평가하는 기준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르네상스의 시작을 연 도시들은 과연 어디일까?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 르네상스 하면 피렌체 당연히 떠오르시죠. 근데 이 피렌체의 번성기는 무려 한 200년 동안 이상이 갑니다. 가장 오랫동안 르네상스를 누렸던 도시죠. 우리는 14세기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13세기 1200년 초부터 르네상스의 시작, 발현이 시작된 곳이 피렌체였습니다. 이 피렌체에서 르네상스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피렌체의 기질이었습니다. 피렌체가 시작인 이유는 자신이 상처를 입는 것도 불쌍할 만큼 강렬한 비판 정신을 가진 피렌체의 기질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피렌체의 성향은 오히려 학문이나 예술 분야에서는 그 비판 정신이 가장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시대의 공방, 보테가라고 하는 곳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구경도 하고 물건도 사가는 곳이었지만 그 구경하는 사람들이 구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작품도 비판하고 그러한 비판이 난무하는 곳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 피렌체인의 또 하나의 특징과 기질은 공방에서 미를 추구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맡았다는 겁니다. 조각, 회화, 건축 뭐든지 했다는 것이죠. 화가는 그림, 건축가는 건축만 전념했던 베네치아인과는 달리 초기 단계의 르네상스인 피렌체는 오히려 이렇게 분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에는 피렌체인의 기질이 정말 적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피렌체인의 경제력이죠. 피렌체의 경제를 떠받치는 양대 지주는 금융업 그리고 직물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르디 집안과 페루치 집안은 금융, 수공업, 무역업들의 재벌이었고요. 메디치가가 등장하기 전에는 13세기부터 부를 축적한 피렌체가 그렇게 번성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유럽에 창궐한 페스트를 피렌체도 피해가지 못하고 인구가 급격하게 3분의 2로 줄어들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난관이 피렌체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사람들은 인력으로 충당했던 것을 인력의 적은 인력으로도 그 생산성을 낼 수 있는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었고요. 결국 질을 중시하게 됐다는 것이죠. 개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럼에도 내부적으로 세력 다툼이 가문마다의 세력 다툼이 굉장히 심했던 피렌체는 실제로 언제부터 제대로 된 번성을 누리냐? 메디치가가 피렌체를 통일하면서입니다. 메디치가의 코시모라는 어른이 국내화, 피렌체의 국내화합을 통합하게 되죠. 그게 바로 1434년이라고 합니다. 참주정을 확립하면서 더욱 융성해집니다. 참주정은 사실상 전제군주정이었지만 메디치가는 전제군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유쾌한 전제군주라고 얘기해서 문화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합니다. 이 메디치 가문은 참주정이 기능을 발휘한 60년 동안 15세기 후반까지 피렌체의 르네상스가 전성기를 맞이하죠. 재능이 있다고 자부하는 인재는 부르지 않아도 제발로 피렌체를 찾아오고요. 코시모가 이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던 거는 코시모에게는 세 가지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장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몸에 배어있는 어떤 경제의 능력, 여행, 뛰어난 재능 등 시대를 읽을 줄 아는 경제인이었기 때문에 피렌체를 훨씬 더 융성하게 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피렌체의 국정을 각 계층에 널리 개방하고 능력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자신이 고액 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누진 과세 제도를 도입해서 공정한 세제 제도도 도입하게 되죠. 학문과 예술을 장려하는 코시모는 아무리 경제대국이 되고 정치대국이 되어도 그것만으로는 다른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피렌체를 문화대국으로 앞당기게 됩니다. 코시모는 정말 한 일 중에 여러 일이 많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문화 부흥의 일원으로 고대 아테네 플라톤이 창설한 아카데미아를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피렌체 교회에 아카데미아 플라토니카, 즉 플라톤 아카데미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활동으로 통해서 피렌체 의회로부터 국부 칭호를 받는데요. 코시모는 중세와 르네상스를 통틀어 국부 칭호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 코시모라고 얘기합니다. 코시모가 죽고 아들 피에로는 너무 병약해서 5년밖에 살지 못했고요. 오히려 손자죠. 피에로의 아들 그리고 코시모의 손자인 로렌초가 20세에 그 뒤를 잇게 됩니다.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학문과 예술을 장려하는데 정말 열심히 로렌초는 플라톤 아카데미를 훨씬 더 발전시키고, 그러나 로렌초가 1492년에 죽고 2년 뒤에 메디치가를 지탱하고 피렌체의 경제를 지탱했던 그 메디치 은행이 파산을 합니다. 그리고 문해 부흥의 아주 핵심 자원 역할을 했던 아카데미아 플라토니가 와해되면서 사실상 15세기 말 피렌체의 르네상스를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상은 르네상스를 시작한 첫 번째 도시 피렌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뒤를 이어받은 르네상스를 시작한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